버몬트주에서 최대 7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 돌발 홍수 비상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뉴욕에서 30대 한인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용의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인근 도로가 폐쇄되고 주민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여성이 옷차림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쫓겨난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우스 패서디나 경찰국이 미전역 최초로 전기 경찰 차량을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번에는 광고 맞대결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스는 과거 거대 은행 등과 싸웠던 검사 출신 경력을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는 해리스의 부통령 시절 국경 문제 실패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사실상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굳힌 해리스 부통령은 1분 길이의 동영상 선거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겁없는 카멀라 해리스라는 이 광고에서 해리스는 20년 이상 검사로 일하면서 월가의 은행과 제약사 등을 상대로 거둔 성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To give tax breaks to billionaires and big corporations and end the Affordable Care Act. 또 경쟁자인 트럼프가 억만장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와 오바마 케어의 종료를 주장한다고 비판하며 이번 선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복귀는 과거로 후퇴하는 거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The chaos that he injected into our lives, we don't want to go back to that, gang. 트럼프도 30초짜리 새 광고를 공개하며 맞대응했습니다. 해리스가 축제 행사에서 춤을 추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광고에서 트럼프 측은 1,000만 이상의 불법 입국과 펜타닐 유입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해리스가 국경을 지키는데 약하고 실패했다고 공격했습니다. Kamala Harris's deadly destruction of America's borders is completely and totally disqualifying for her to be president. 해리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5천만 달러 규모의 광고를 낼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도 TV 광고로만 1,220만 달러 규모의 물량을 퍼부을 예정이어서 미디어를 활용한 양측의 선거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버몬트주에서 밤새 폭우가 쏟아져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버몬트주 일부 주에서 돌발성 홍수 비상경보를 발령했고 밤새 5인치에서 7인치의 비가 내리면서 이를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세인트 존스버리 지역에는 단 6시간 만에 7인치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집이 떠내려가고 도로가 침수돼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저장할 수 있게 돼 극심한 강우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버몬트 비상국은 10개의 급류 구조팀이 침수 지역에서 20개의 구조 활동을 완료했으며 추후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지역에 머물며 추가 구조 요청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ould hear this water. It was running so loud that you couldn't even hear yourself think. Looked, we were just in shock. 한편 이번 홍수는 1년 만에 버몬트주를 강타한 세 번째 홍수로 7월 초 허리케인 베릴의 잔해가 주를 덮친 후 100명 이상이 구조되고 최소 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관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살인 미수 혐의를 받았던 한인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툴레어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19일 도주 과정에서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한 36살의 조셉 장 씨에게 5건의 살인 혐의 등으로 인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장 씨는 비살리아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 안에 있던 여성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을 가하다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경관을 향해 여러 발의 총을 쏘며 저항하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로 인해 경관 1명이 장 씨가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권총과 AR 소총 각 1자루와 탄창, 칼 3자루와 1000발 이상의 탄약 등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장 씨는 현재 5건의 살인 미수와 불법 총기 소지, 불법 도주 혐의 등이 적용됐으며 최종 선거 공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의 차이나타운에서 한인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 맨하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13일 30대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 아사마드 네 씨에게 30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And I want to be clear that we hold accountable those who commit these types of horrific acts. We saw in court today the judge impose a sentence of 30 years to life. 사건 당시 네 씨는 귀가 중인 이 씨를 따라 아파트 복도까지 쫓아간 뒤 이 씨가 아파트 출입문을 닫기 직전 네 씨가 문을 밀고 들어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씨는 현장에서 40여 군데의 자상을 입고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침대 밑에 숨어있다 체포된 네 씨는 조사 결과 인근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 중이었으며 2012년 이후로 강도 등 최소 10차례 이상 체포된 전과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네 씨는 2급 살인죄와 성범죄 의도가 인정된 1급 주거 침입받았지만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지난달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가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샬럿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 부근의 모어헤드와 사우스 시더 스트릿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샬럿 수도국이 해당 문제를 조사 중인 가운데 싱크홀의 원인은 상하수도 누수로 인한 지반 침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싱크홀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해당 도로와 인근 도로를 폐쇄하며 운전자들에게 대체 경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고 주민들에게는 해당 지역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루이지애나주의 식당에서 한 여성이 옷차림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노출이 너무 심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 여성은 식당 직원들도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면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평소 선호하던 스테이크 식당을 찾은 직장인 여성 맥클레나한. 하지만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바로 쫓겨나듯 나와야만 했습니다. 식당 측이 맥클레나한의 입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노출이 너무 심한 옷을 입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I just wanted to get it on camera why I can't come in with what I have on. This is just too revealing at the top. 식당 측은 트레이닝복이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손님들의 입장을 금지하는 복장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어깨와 가슴 부위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던 맥클레나한은 불과 2주 전에도 비슷한 옷을 입고 해당 식당의 다른 지점을 방문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I left feeling like kind of mortified, violated, ashamed, and really humiliated because I'd never had something happen like this to me as a working professional. 특히 배꼽이 드러난 옷을 입고 일하는 식당 직원들을 지적하며 선택적으로 복장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n why are your staff not held to the same standard? Because also the sweet hostess, her shoulders were out. 해당 식당의 복장 규정은 3년 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형평성에 이어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식당 측은 손님과 직원들의 복장 기준에 구분을 두지 않는다고 해명하면서 문제가 된 직원 유니폼은 새 디자인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미 전역 최초로 전기 경찰차가 본격 도입됐습니다. 사우스 페사디나 경찰국은 어제부터 순찰과 형사, 수사 그리고 행정 업무용으로 20대의 전기 경찰 차량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전기 경찰차로 차량당 연간 $4,000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입된 차량은 테슬라 모델 Y와 3를 개조해 제작됐으며 탄소 배출량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태양광 패널과 백업 배터리 시스템도 갖춰진 상태입니다. 앞서 얼바인 경찰국도 테슬라의 전기 차량 모델인 사이버 트럭을 경찰차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메릴랜드주가 급증하는 기프트카드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제한된 특정 조건을 따르지 않는 상점에서는 기프트카드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업주들은 온라인에서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경우 매년 법무부의 소비자보호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판매한다면 직원들에게 기프트 사기를 감시하는 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모두 소비자들에게 기프트카드 사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게시해야 하며 카드 변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안전하게 포장돼 판매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6월 1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발효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공정 사기 거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미국에서 기프트카드 사기로 2억 2,8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층 아파트 건물에서 3살 어린이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경찰국은 오늘 오전 10시쯤 인디펜던스 타워 9층에서 3살 남아가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소년이 어떤 경위로 추락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디펜던스시는 고층 주거 건물의 경우 모든 창문을 4인치 이하의 간격으로만 열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은 연식이 오래돼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로드아일랜드주에서 대규모 잠자리떼가 한 해변가를 덮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미스콰미컷 해변에서 갑자기 수천 마리의 잠자리떼가 나타나 방문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몸을 움츠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잠자리떼는 3분간 해변을 날아다니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매우 드문 일이라고 분석했으며 보통 잠자리의 대규모 이동은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에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이상 기온으로 잠자리의 서식지나 먹이 찾는 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t first there were a lot of dragonflies and then there was millions. They're really not after humans at all, and they actually eat some insects that we find very disruptive, including mosquitoes. So it's really best to just let them be. They cannot sting. 한편 전문가들은 잠자리는 시력이 뛰어나 얼굴로 날아오는 일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곤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제1회 한국전쟁휴전기념일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전쟁기념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플러튼에 위치한 참전기념비 앞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을 기념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쟁 당시 목숨을 잃었거나 노령인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7.27 정전과 6.25 전쟁에 관한 에세이, 영상 등의 콘테스트가 진행돼 전 세계에서 총 147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입상한 한국인 학생 2명이 행사 당일 에세이를 낭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출품한 2명의 대학생이 미술 부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방문의 기회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200명이 참석했으며 데이브민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과 태미김 얼바인시 부시장, 화랑 청소년 재단이 참석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Fea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만나보세요. Possibility Elevated. PCB뱅크. 한 차례 세계유산 등재를 거부당했던 일본 사도광산이 강제징용 역사를 전부 실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 동의를 얻어 결국 지난 주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이명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속한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는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곳에 따로 마련됐습니다. 방 한 칸 크기 작은 공간에 마련된 안내판엔 가혹한 노동 조건과 한국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1944년부터 조선반도에 징용이 도입됐다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얼핏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징용은 법령의 근거, 노동자의 업무를 의무로 하도록 만드는 것, 즉 당시 징용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제노동을 의무라는 표현으로 왜곡한 겁니다.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을 인정했지만 이번엔 강제노동을 삭제해 과거보다 퇴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은 역사 교과서 논란 때도 위안부를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으로 끌려갔다는 표현 대신 보내졌다라고 기술하며 단어를 이용해 교묘하게 역사를 축소 왜곡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에게 강제동원을 명시하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이 경위 파악에 나서는 등 파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자국 언론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진전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의 선제적 행동을 이끌어낸 외교적 성과라고 자찬했습니다. 강제노동이란 구체적 표현이 없어도 전시 내용이 전체적인 역사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며 만족감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조차 애초 일본 측이 역사와 진지하게 마주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서울시청역 근처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또 전남 나주에서는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인 68살 차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어제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차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유가족분한테 죄송합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속도를 높여 역주행해 9명을 숨지게 하고 본인을 포함한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옆 차선으로 비스듬히 차체를 돌립니다. 그 순간 맞은편 도로에서 SUV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와 경찰차를 들이받고 뒤집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남 나주시 성북동의 한 사거리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SUV가 건널목 맞은편에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그는 경찰의 단속에 불응하고 약 5km를 도주하다 이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승객 300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하던 에어프레미아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카자흐스탄에서 결함이 발견돼 회항 결정했으며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한국의 고령층 인구는 1,600만 명에 이르는데요. 10명 중 7명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 일자리가 늘면서 관련 고령층 취업자 수가 농림업을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인구는 1,598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69.4%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1%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더 나이가 들어도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73.3세까지 일하고 싶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을수록 근로희망 비율은 높았습니다. 현재 취업자의 93.2%, 취업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의 36.8%, 취업 무경험자의 7.7%가 장래 근로를 희망했습니다. 여전히 생활비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일하는 게 즐겁다는 사유도 늘었습니다. 생활비의 보탬이 5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감소했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이 35.8%로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는 30.5%가 일의 양과 시간대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임금 수준, 지속 가능성 순이었습니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6%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률도 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가 1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림업 분야를 제쳤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보건복지 일자리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취업 경험자의 최장기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1개월로 지난해보다 2.1개월 늘었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때의 평균 연령은 52.8세로 0.1세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경찰의 정차 지시도 무시한 채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시민의 활약으로 붙잡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달 20일 새벽 서울의 한 도로인데요. 비틀거리면서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급히 출동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내부 순환로로 진입했다는 신고자 말을 듣고 예상 경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자 즉시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에 나섰는데요. 추가로 지원 나온 순찰차까지 합류해 차량 2대가 뒤를 쫓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바로 그때 1차로에서 붕 속도를 높이는 차량 한 대, 순식간에 음주 의심 차량을 앞지르더니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해 앞을 가로막고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음주 의심 차량을 막아 세웁니다. 결국 경찰과 시민의 합동작전에 도망치던 운전자는 도주를 포기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아니나 다를까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하네요. 강심장만 탈 수 있을 것 같은 아찔한 공중그네가 독일 베를린에 등장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영상 함께 보실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네를 타는 사람들. 아찔한 높이에 보기만 해도 손에 땀이 나죠. 독일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알렉산더 광장에 설치된 공중그네인데요. 높이가 자그마치 120m, 유럽에서 가장 높은 그네입니다. 그네를 타면서 볼 수 있는 베를린 시내의 아름다운 풍경은 덤인가요? 이 그네를 타려면 건물 35층까지 리프트를 타고 간 뒤 2m를 더 올라가야 하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118kg을 넘는 사람은 탑승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3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